네, 오늘 교육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노사의 입장에서 좀 정의를 내리면서 설명을 조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개인과 회사가 입장이 많이 틀린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개인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는 목적, 그런 목적을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있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항상 조금 더 된 사람, 더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즉 사측이나 상대방 측, 상대 측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자기가 좀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동안 많이 봐왔고, 그렇지 못한 행위들에 대해서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렇게 살아왔었고, 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들이 좀 많이 조직 내에 끼치기 때문에 좀 교육을 들으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사람이 좀 넓고 깊게 움직일 수 있는 바운드리를 좀 만들어 보고자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주는 자와 돈을 벌려는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회사는 돈을 벌어주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인은 돈을 벌려고 해서 입사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맞지 않으면 서운한 거죠. 돈을 벌려는 자한테 돈을 못 벌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연봉 협상이 되고 일을 하게 되면 자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회사에서 돈을 안 줘서 고용노동부 가가지고 그걸 받게 돼도 어차피 해결이 되는 건데, 돈을 벌어주는 자를 뽑으려고 했던 사람은 수익을 못 내주면, 성과라고 하죠. 성과를 내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걸 또 난 못 벌어주니까 좌절하고 자존감 떨어져갖고 일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입사해서 그 사람 당연히 돈을 못 벌어주는 거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거든요. HR주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듣고 자기가 성장을 해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1년 걸릴 거 우리나라 6개월 안에 빨리 자기가 자기의 그걸 가지고 6개월부터 자기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입장 차이가 좀 틀리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벌어주는 자를 뽑았는데, 입사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자기가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 자기 실력이 없어서 연봉을 좀 낮게 들어왔어요. 그죠? 낮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회사 높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자기 연봉 받는 거 이상은 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그동안 투자된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놀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안 놀죠, 당연히. 근데 결론은 그런 기준점이 맨날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자꾸 조직 내에 불만을 토로해버리고, 조직 내에 그래서 조직이 자꾸 와야 되는, 잘 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와야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성과라는 거를 가장 평가하고 성과라는 걸 책정하는 거예요. 성과 점수가 20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회사에 수익을 못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이. 그래서 20점 무조건 넘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16점이라는 기준점을 만든 거는 16점만 내라는 게 아니라 16점을 내면 심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잘 못했다, 최하 너무 못했다 라는 기준점을 만든 거고,
기준점은 너무 밑이니까 뭐 위에도 24점으로 해서 우리 성과라는 기준점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좀 조정할 생각이 있어요. 22점이나 뭐 20점 이상부터 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히 자기가 인지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실력 자기 좀 옛날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지금 지금 이 정도 하니까 뭐 회사에 돈을 벌어준 거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만큼 뭐 만든 게 내가 뭐 이렇게 홈페이지 만든 그 가치가 얼마 500만 원짜리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500만 원짜리를 우리가 매출 올렸어도 우리가 이 사람 영업부터 해서 홍보 판촉 뭐 퍼블리셔 기획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그 500만 원짜리 했어도 그 회사에 벌어주는 거는 뭐 60만 원, 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밑에 보면 싸게 쓰려는 자, 가치만큼 쓰려는 자가 있는데 저는 가치만큼 쓰려는 사람이에요. 싸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치만큼만 쓰고 그 사람 영향을 더 발휘해서 해주면 회사에 뭐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성과 도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 가치만큼만 사용을 최대한 그 사람 가치만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영향을 지원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기술을 인성으로 내가 매번 이제 설명을 기술 인성으로 설명했는데 기술은 알겠어요. 기술은 잘 설명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인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몰라요.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인성이라는 거는 대인관계 좋고 뭐 착하고 상냥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이잖아요. 비즈니스고 우리가 나가서도 비즈니스를 하지만 내부에서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성이라는 거는 지금 위에서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내가 회사에 이만큼 공헌을 해서 이만큼 회사가 성장을 했다. 왜 나한테 그만큼 안 주냐. 이런 기준점이 회사하고 개인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기준점을 하기 위해서 개분표를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은 뭐 계산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태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시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뭐 다른 부수적 일을 하느라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성과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뭐 그걸 잘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통화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정보를 찾아보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해당 그 성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인성이라는 부분들은 봉사, 희생, 사회공헌 뭐 이런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 개념이지 그 인성을 가지고 뭐 내가 뭐 친한 사람들이 많다, 친구 있는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조직 내에서 뭔가 의견이 틀려요. 나랑 의견 틀린데 의견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인성이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보고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뭐 최고 경영자가 얘기를 들어봤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설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막 이러이러 해서 이러이러 설득할 수 있지만 시간이 바쁘고 또 그쪽 설명할 부분들이 핵심 또한 보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가야겠다. 난 그래도 가야겠다 라고 최고 경영자가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 해당 자기가 좀 틀린 부분이라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인성이라고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니까, 나랑 입지가 틀리니까 안 돼? 이런 이제 뭐 자기 생각이랑 저랑 틀리니까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인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인성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 도구하고 가치 공유. 이 성과 도구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위에서 금방 사전에 설명했지만 그 가치, 자기가 작업한 거에 가치 평가. 예를 들면 우리가 창의인상이 3천만 원 주고 홈페이지 저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3천만 원짜리 갖고 몇십억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발업체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 프로젝트를 했는데 내부 프로젝트 가치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공할지 말지 몰라요. 근데 개발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3천을 봐야 되는 거지. 회사가 이거 가지고 몇 억을 벌 수 있다. 몇 억 벌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성공을 해서 뭐 우리가 몇 억을 벌었다. 이 개발했던 사람들 누구냐. 유지관리도 잘해야 되니까 좋은 대우를 해서 이쪽에서 편하게 연구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도구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 예를 들면 성과 도구를 했는데 성과 도구를 분배하는 그 기획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너희만큼 가져. 너희만큼 가져. 디자인의 가치, 디자인하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대충 우리 기준 우리 프로테이지 있잖아요. 디자이너 뭐 20%, 20%는 다 줘버려요. 거기다가. 그리고 나중에 막 개발하다가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일정이 부족해버리면 누구 잘못이라고 그래? 기획자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해요. 회사 잘못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회사 잘못 아닌 게 없어요. 여기는 회사를, 그럴 때 회사를 지칭하는 건 다 대표이사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표이사가 잘못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다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면서 돈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자기 책임이 필요해버리면, 책임의 소지를 다른 곳에 항상 대표로 해서 추궁해버리면, 대표는 정말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지는 거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거는 회사 잘못이야, 이거 대표회사 잘못이야, 왜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어. 뭐 이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하는 내용에 약간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멋 모를 때, 멋 모를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을 해요. 동기 유발이 자동적으로 되죠. 3개월에서 6개월 차가 되면 다 사람들 같아. 6개월 차가 되면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은 6개월 정도 되면 자기가 어느 쪽에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지 이제 알아요. 성과를 뭘 찾아서 더 해야 되는지. 성과를 낼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사람한테 물어봐서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뭐 지금 우리가 어떤 연구를, 어떤 사업 분야를 더 조사를 해야 될지. 조사하는 것도 일이니까.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처음 입사할 때는 모르니까 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업무 적응하는 것도 동기유발 자체가 자동으로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기유발 상결된 이후에 3개월 동안에는 그 일을 조금 이제 숙달하는 동안에 동기유발이 돼요. 6개월 정도. 우리 회사 지금 이 시대에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됐어요. 운영이 회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간 경영층이라는 걸 쓰고 아니면 내가 일을 이만큼만 주고 그거만 시키는 거야. 이 사람 적응할 때까지 이렇게 조금 더 주고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센터에 모니터링만 하는 거야. 뭐 4년제 뭐 박사까지 나온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 들어서 모니터링만 한 5년까지 5년 다 하나 나오다가 나와봤더니 어디 갈 데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갈 데 없는 게 아니야. 그 두 마찬가지 얘기죠. 그런 형태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여유로우면, 큰 회사면. 그죠? 근데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고, 현재 시대가 지식산업 시대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빨리 땡기지 않으면 그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빨리 적응할 수, 빨리 알려주는 거고, 뭐 핵심 기술까지 다 내 친척도 아닌데도 다 알려주고 가보자,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되면 자기가 거기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더 동기부여가 돼서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개발을 하고 성과를 막 많이 내줘야 되는데 딱 그 시점까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쉽게 다 이해할 텐데, 아니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암묵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어도 그렇게 일을 안 해왔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얘기들이 아 그랬었구나, 옛날 회사에 그런 거였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던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6개월 정도부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 전 기수 사람들하고 봤으면 어땠어요? 6개월부터 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회사의 구조적인 부분, 업무 처리 부분, 응? 뭐 가장 쉬운 예로 회사가 일만 시키는 것 같다, 회사가 일만 하는 것 같다, 응?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를 내가 막을 수는 없는데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당신이 직장생활하고 직장인이 되는 거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학생이고 스튜던트다. 응? 일이라는 게 일인 거지, 학원을 배우는 건 좀 틀린 거다. 아무리 지식산업이어도 그걸 다시 탐구하고 다시 연구하고 이걸 자기 스스로 해야 이게 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같이 성과도 같이 공유를 그렇게 하는데 6개월 정도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변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조합을 해요. 그리고 불만을 털어내요,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요? 다른 회사 기준으로. 다른 회사 이렇게 하더라. 다른 회사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응? 왜 중간 관리자가 이렇게 서포트 안 해주고, 왜 중간 관리 가르쳐 주는 사람 없고, 응? 왜 업무 처리는 또 이렇게 하느냐? 뭐 일정표를 누가 짜줘야 되지 않고, 짜줘야 되고, 성과도구 이거 짜는 것도 누가 짜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도 아마 뭐 개발자 10명이 넘었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게 효율적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주 환경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나중에 성장을 하면 그렇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조직 운영을 위해서. 근데 그런 걸 자기가 맞춰서 불만을 토로내고 얘기하다 보면 일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죠. 당연히. 삼성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럼 처음부터 삼성에 갔어야지. 왜 우리 회사를 짚고 넘어가냐고. 이 회사 들어왔으면 이 회사 성장시키려는 마인드, 기본적인 마인드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럼 불평불만 나오는 것 자체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특히나 뭐 밑에 내용 나오는 내용은 없는데, 나는 면접을 볼 때 직장을 다니면서 면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은 면접을 안 봐요. 아무리 그 사람 잘났어도. 그 기본적인 인간성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그 주직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면 그런 행위를 했을 리가 없죠. 응? 아무리 자기가 돈을 벌려고 왔다라고 치더라도 기본적인 서로 간의 에티켓이라는 게 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딴 일자리 다 알아보고 거기로 가려고 날짜까지 다 정해놔버리고, 이거는 돈을 벌어주는 자를 뽑아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성과 도구를 하는 거는 가치 공유. 그 가치가 이 정도니까 이만큼 더 해야 되는지, 이만큼 덜 해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자꾸 점수를 낮춰서 너무 낮추면 일하기 편하죠. 가방만 이거 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거 누가 다 책임이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더 자기가 최소한 그 점수라는 거를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연마가 되고 자기 성숙이 되는 건데, 자기 스스로 자꾸 낮춰서 이런 불만 저런 거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면서 자기 이렇게 파워를 실어가지고 대표이사랑 싸워요. 어쨌든 그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죠. 같이 으쌰으쌰 같이 가야 되는 지금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풀어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잘하려고 했던 사람마저도 의욕이 떨어지고, 맞아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내가 편한데? 내가 또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당연히 나도 그랬을 거야 아마. 자기 스스로 야 니들 잘못했어, 나는 제대로 된 갖고 갈 거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문화인 회사들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와 일학습. 학교는 공부를 가르쳐주고 평가하고 그 성장을 시키고 만드는 거지만, 회사는 일학습을 시키는 곳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지, 학습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착각들을 많이,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뭐 30대까지 이걸 굉장히 구분을 못해요. 일학습하고 학습하고. 그러니까 일학습이라는 건 HRD라고 하거든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학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개월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여기 뭐 어떻게 돌아가야 대충 아니까 6개월 만에 막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어쨌든, 예. 그리고 근데 지원금의 사용처라고 해놨는데, 이 지원금 대상자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지원금 대상이 되게끔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또 생각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 저 지원금 나와주니까 나는 이만큼 드려도 되겠네? 이러면 생각이 들어요. 나를 아주 그냥 쪼아갖고 엄청난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나? 지원금도 나오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나한테 일을 시키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지원금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부에서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의 소기업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탄압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제떨 던져가면서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시대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을 컨트롤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예로 퇴사하기 전날까지 만 우리 회사 직원이지, 아니면 퇴사를 결심하기 전까지만 회사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불만이 없을 때까지만 회사 직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다 노동부 직원이에요. 그 노동부에서 그걸 막 그거래요. 자기 성과 올리려고 뭐 불편한 거 없었냐, 뭐 문제 없었냐, 돈 다 받았냐, 이런 형태의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 그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원금을 주는 거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소기업을 성장시키고 소기업을 안정화시키려고, 아니 중견기업 안정화시키고 중견기업을 성장시키려고 대기업 위주로만 사람들이 눈을 보고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저 지원금을 지원해줘서 거기 입사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그 본인 개인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취지로 내가 일을 덜 해도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들을 많이 해요. 특히 회사에 조금 자기 의견이랑 틀린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 그래서 이 40의 사용처라는 거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학습 하는 사람이나 청년
취업 패키지인 사람들은 성과를 3점 정도 더 주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그런 불만 갖지 말라고.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 가지니까. 어쨌든 지원금 사용처는 회사 소기업 양성 소급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다. 개인이 그걸 가지고 나는 지원금 받는 대상이야. 그럼 지원 끝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야?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회사에서는 최대한 다 배려해서 해주고 있다. 그런 것까지 해서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 안 하고 그냥 회사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 생각 다 우리가 19년 된 회사예요. 그런 거 다 경험했었고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심리까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 1년 전에 사람 뽑은 사람들은 안정화되기 위해서 내가 업무 체크 와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업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무라지도 않았고 그죠? 업무가 느슨하게 진행하는데도 내가 뭐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뭐라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거 그 밑에 뭐 일만 한다는 것 같다, 직업윤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일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기본적인 직업윤리예요. 아니 일하는데 일하는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그런 거 자체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위해서 회사 출근한 건데 카톡하고 있고 옆에 수다 떨고 있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게 직업윤리인데 기본적인. 그리고 자기가 성과를 갖다가 20점, 22점은 여유로운 이제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 정도 되네. 그때 조금 자기가 주변 사람하고 좀 얘기 좀 해보고 근무 시간인데도 카톡 좀 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 일만 하는 것 같다? 이건 어쨌든 그 사람이 좀 사고가 뭔가 굉장히 잘못되는 되지도 않았는데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일만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걸 내가 언제 원래 제대로 얘기하면 9시부터 12시까지 딴짓거리 안 하고 모니터에서 움직이지 말고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래.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쉬게끔 돼 있고. 그렇게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책임감을 나눠갖지 않고 누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대체 어떻게 되겠냐고. 수익이 나겠냐고. 지금은 특히나 사업부별로 이렇게 잘 좀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부 소득, 사업부 수익 다 지금 체크를 나오기 때문에 사업부별로 차별화해서 성과를 더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성과를 냈더라도 성과가 더 좋은 사업부에 성과가 보상금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 안 해요. 다 퇴사할 때 한번 얘기해요. 자기는 그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일단 예를 들면 성과급을 이렇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 성과급 받은 적 없다는 거. 사장은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는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그 안에서 성과를 많이 내고 성과를 받는 거와 그 안에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들은 개개인들의 다 목적이에요. 목표고.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못 만들고 나서 성과급을 뭐 어떻게 하기로 했지 않냐. 나이가 어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동영상 찍는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저번에 뭐 중간 경영지원팀에서 말을 잘못 흐려가지고 사람들 동기부여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난 그렇게 보는데 뭐 20점 달성하면 하루 쉽게 해준다. 아직 서면화되지 않았던 내용이고
경영지원팀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퍼뜨려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20점 달성하겠다고 막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그 달에 20점 낸 사람들은 하루 쉬게 해줬어요. 못 낸 사람들은 안 쉬게 해줬고. 아, 그 전 달이었구나. 한 번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도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했대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이 아닌데 그거 갖다가 회사 잘못이다라고 불만을 가지고 계속 가면 아까 내가 맨 처음 얘기했던 인성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네. 과다한 나의 실속은 된장남녀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를 상대로 돈을 버는 건 맞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회사에 성과를 내주지 못하면서 나머지 그 성과를 안 내면서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막 응? 좀 야겁다 그러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거 내가 방해 받아야 될 걸 받는다 그러는데 당연히 당신이 해야 될 걸 왜 안 하는 거죠. 20점 당연히 해야 될 건 당연히 당신이 해야 되는데 자기 역량 부족이든 뭐든 어쨌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 자기 안 했으면서 당연한 자기 실속을 찾으려 그러면 이런 거 우리 사회적으로 뭐 응? 공동조적 안 지키면서 자기가 누릴 거 누린다는 사람 된장남녀라고 그러잖아요. 응? 이런 형태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형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실수 찾는 거 난 뭐라고 하지 않아. 난 더 주고 싶은 사람이라니까 항상. 그러나 기본적인 자기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 태반인 상황에서 그죠? 그 안에서 다 못 내는 상황에서 다 안 내서 한 사람 동기부여 시키려고 그 안에서 좀 잘하고 있어서 너 좀 잘하고 있어 좀 더 열심히 하자 잘하고 있어 아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다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좀 더 잘해서 빨리 20점 넘어 25점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시킬 차원에서 칭찬을 하는 부분들까지도 아, 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슴이 깝깝하죠 어쨌든. 자 밑에 동기부여 전환 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에서 얘기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6개월 차까지 아까 동기부여 얘기 설명했었죠. 6개월 이후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외부 프로젝트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지만 내부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LED 쇼핑몰 운영한다 그랬었고 아디다스 쇼핑몰 운영한다 그랬었고 L+ 디자인 웹상으로 판매한다고 했어요.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직원들이 좋다 잘 될 것 같다 응?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죠. 세 개 다. 마지막 거 좀 A+ 디자인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해. 사실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고객 입장에서 거기 들어가서 이걸 돈 주고 살까? 결론은 이걸 같이 했던 사람들이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사람들이 했는데 잘 대박이 나서 잘 터지면 정말 시원한 거죠. 네? 그거를 성공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됐다. 비전이 없다. 동기부여가 결혈됐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리더가 잘못한 걸까요? 응? 나는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거를 마케팅, 홍보,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중간에 이탈이 됐어요. 자기 실속 더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못 준다. 이렇게는 되지도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주냐.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같이 뭉치고 이런 개념 자체를 아주 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안 됐는데 그렇게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응?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게 잘 안 됐던 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자기가 실수학습을 입해서 다음에 할 때 다시 잘해보겠다든가, 아니 이거 갖다 더 어떻게 보강하겠다든가, 이런 기준점들을 마련을 해서 잘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수학습만으로도 나는 뭐 어차피 내가 투자한 거잖아, 그죠? 응? 뭐 직원들이 돈을 더 투자해갖고 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거 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맨날 야근하면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잘못된 걸 지금 리더가 뭐 잘못해서 안 됐다는 형태로, 회사 잘 이끈다니 못한다는 형태로 좀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 책임감을 굉장히 갖지 않고 남을 평가하려는 아주 좀 내 입장에서 안 좋은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안 됐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셀프 동기부여, 그거는 안 됐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다 쳐져가지고 뭐 하나 일 시키려고 하면 또 안 될 것이라고 쳐져 있고,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잘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기부여 변환 주기는 항상 셀프 동기부여가 변환되고 각 개개인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일하고 싶은 동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얘기 옆에서 막 하고 다녀봐요. 명리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뭐 막말로 얘기해서 나는 여기서 없는 사람, 나는 내가 아직도 1인 사업자가 막 소리치고 다니는 게 내가 없으면 이 추진이 안 돼요. 원래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조직 안에서 3명이 동료해서 아이들 내가지고 그 아이들을 만들어서 출시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그죠? 그 밑에 스타트업도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이 시대가 다 사업화. 대기업도 요즘 사업부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이 사업부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안 되면 사업부 없애고, 그 사람은 다른 사업부 다 배정했다가 다시 또 사업부 한다고 또 닥치고 또 사업부 만들고, 뭐 이렇게 운영된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를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에 대한 변환 주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저지시키고, 동기부여 된다는 것 자체를 일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받아서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는 사람 자체도 막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여기 서 있죠. 사장의 역할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임직원 역할은 이익 추구, 성과를 내주는 거예요. 그걸 내지 않으시면서 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평가하시는 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능력 부족으로 인한 조직 이탈과 인성 부족으로 인한 조직 이탈이 있는데, 둘 다 사실은 우리가 잘 가야 되는 건데, 항상 이 두 조직 이탈이 문제예요. 능력 부족으로 인한 조직 이탈. 그리고 인성 부족으로 인한 조직 이탈. 인성 부족은 아까 그런 거죠. 자기 스스로 불만 가지고, 자기 밖으로 막 찾아가지고 나가는 거. 능력이라고 조직 이탈은 자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일하는 거보다 항상 실패고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항상 일이 안 되고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저런 부분들도 회사는 계속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사람들을 너무 또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씻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우리는 큰 사람들이니까 좀 더 인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해서 좀 더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뭐 교육까지 계속 시키고 있는데, 그 옛날 직원들, 여러분들 말고 옛날 직원들의 형태를 보면 별것도 아닌 거, 정말 단순하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얘를 장악하려고 들어요. 사람을. 어? 그리고 밑에 똑똑한 얘는 윗사람이 그런 걸 알고 그냥 그때 좀 숙여줬다가 자기 성격 실력이 좋아지면 이 사람을 짚고 올라가던가 아니면 자기 딴 데 차고 나가버리던가. 내가 사업을 10년 했는데 사업이라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사람들도 뭔가 좀 다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거를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자기 보직별, 그죠? 자기 보직별, 업무별 보완은 있죠. 내가 서버 관리자인데, 우리 서버 환경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알려다니고 여기저기 다 알려주고 있고, 이게 잘못된 거고, 자기가 필요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같이 키워주고, 뭐 동기부여 해주고, 이런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동인을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하는 것들을, 그거 좀,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걸 막 다 보여주는 거는 보안인데, 내부적인 보안도 있으니까, 직무적 보안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 부분을 어떻게, 그 사람이 모르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회사 내에서 자기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는, 회사 내부에서 자기가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그거는 자기 직무 안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직무별로. 나머지 것들은 다 기초 직무 능력이에요. 기초 직무 능력. 기초 직무 능력에 대해서는 그 사람 상대방이 좀 못 따라오는 사람 할 수 있고 계속 얘기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화면 캡처하는 거, 스크롤 길게 늘어지니까 한 페이지 캡처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랑 그게 작은 거야. 그리고 또 가르쳐주기 싫은 애들이 있어요. 또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옆에 사람 가르쳐주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야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능력 부족으로 조직 이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거 빨리 알아가고 금방 처리되는데, 이 사람 시키면은 그런 거 모르니까 캡처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머리 다시 만들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런 거 전부 다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조직 이탈자들이 안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떤 조직 이탈자가 생겨야 될까요? 조직 이탈자 생기면 별로 안 좋죠. 가능하면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직 내에 잘 융합이 안 되는 사람, 일을 같이 잘 못하는 사람, 그럼 성과를 잘 안 나오면서 노력을 안 하는 사람, 회사에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는데 책임감을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최고 경영치 기술 오픈, 중간 경영치 기술 오픈, 어쨌든 다 오픈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노하우, 경험, 사례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해주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 경영층의 사회 공헌, 일반 경영층의 회사 공헌, 공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듣고. 그리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 법적인 책임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회사에 불만이 생긴 이후부터 갑자기 노동부 직원이 되고,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는 날 이후로 자기가 노동부 직원이 돼서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만 고용노동부의 회사를 진정을 내는 거는 민사소송을 거는 거예요.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 형사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는 거는 민사소송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자기가 받아내겠다고 하는 건데 줄 만큼 난 다 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달성 못하는 성과를 해도 다 주고 있어요. 성과를 더 내는 사람들 이게 한 두세 명 있었죠. 그런 사람들도 한 달에 30만, 40만씩 계속 줬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과가 안 나오는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죠. 성과 잘 내는 사람들은 한 번도 문제가 되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성과가 잘 안 나오는데도 자기 편하려고 이런 사람들, 자기 노력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나가서 그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근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대. 그래서 우리는 법을 최대한 노력하고 다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다 지금 숙지를 된 상태고, 근데 중요한 건 법적인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일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자기 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내가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 법적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서 회사한테 법적인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물는다는 거예요. 명확한 거니까. 최근에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 지들끼리 하면 싸워놓고 회사가 징계를 했더니 징계에 불만을 품고 나가서 회사한테 돈을 뜯으려고. 어쨌든 법적인 책임감을 져야 된다. 어쨌든 소기업이 먹고 사는 문제, 소기업의 직원이 먹고 사는 문제. 소기업의 직원이 먹고 사는 문제는 월급 받고 일 열심히 성과도 더 내서 성과금 더 받고 거기다가 사업이 잘 돼갖고 상여금 받고, 그죠? 이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직원이 먹고 사는 것까지만 자기 월급 받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를 회사에 해결을 못 해주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1년차 이상부터는 뭔가 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수고 낼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같이 먹고 살아야지. 정말로 얘기해서. 소기업 스타일과 대기업 스타일이 있는데, 업무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기업도 안 그런 회사도 있겠죠, 당연히. 대기업에서의 패턴들은, 일정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 오늘 여기까지 하세요. 안 됐습니다, 감점. 이렇게 뭐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교육시킨 거는 셀프,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은 그래서 프로젝트 안으로만 움직여요. 계약직으로. 그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프로젝트는 움직이고 계약직만 써요. 그리고 스케줄 관리를 하죠. 못하면 잘라내고, 못하면 잘라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최근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뭐지? 자기 지금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럼 그 전에 못했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자기네들이 못 다녔을 텐데. 그죠? 어쨌든, 좀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직원들이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면 잘라야 된다고 그러고, 이 사람 잘라야 된다고, 저 사람 잘라야 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우리 사업이 잘 되게끔 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고, 거기에 다 부합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안도 아니에요. 자꾸, 최고 경영자가 우유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소기업스타, 대기업 스타일은 틀리다. 예? 소기업은 거기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획자죠. 기획하는 사람이 일정을 잡아서 작업 분배를 해주고, 작업 분배를 해준 사람이 작업 분배를 해주면 작업 분배한 사람이 자기 일정을 짜서 예? 그 일정에 맞춰 일을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 시간만 딱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작업 관리도 안 하고 일정표도 안 짜고 예? 일 되는 대로 하다가 일 안 되면 아무렇지않아 숨죽이고 있고, 지금 우리 회사 상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어요? 다 신입들을 뽑아놓으니까. 예전에 옛날에 뭐 이 용맹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걸 정말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처리 딱 줬더니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6개월 만인데, 6개월 후에 사장님 저 그만두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원형 탈모가 생겨서 집에서 부모님이 그만두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내가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일 정도 됐으면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머무르려고 하고, 대단한 지금 실력 가지고 머무르려고 하고 여기 있으려고 해버리면 허가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기준점 20점을 정해놓은 상태고, 그걸 무조건 넘어서서 달려줘야 되는데 예? 안 달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성 좀 더 달라지면 뭐 그런 형태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불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고 불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유동적으로 항상 그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영이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경영 혁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경영 혁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너지를 다 낼 수 있는지,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를 변경하고 이런 것도 다 경영 혁신이에요. 이 그렇게 자리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는 나도 잘 몰라요. 나를 복사해서 다 같이 일하는 거면 정답은 확실하겠죠. 근데 다 사람이 생각이 틀리고 움직임이 다 틀리고 리듬이 다 틀려서 나도 모르는 거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뭉친다는 개념이 그 뜻을 하나로 받아들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게, 결론적인 생각은 다르지 않잖아요.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공하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수익을 더 창조하고 수익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건 명예를 이익 추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문제를 가지고 옳다 그렇다 요구할 필요가 없다. 가장 좀 현명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 빈곤의 악순환의 전환 시기를 현실 타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빨리 발전시키고, 그 발전 속에서 우리도 이제 대기업 스타일로밖에 우리 구조를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거기에 대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우리 스타트업 기업이 속이면 돼, 중견기업의 스타일 맞춰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럼 거기 또 동요되는 사람도 팔락팔락 동요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우리 빈곤의 악순환을 전환하려면 현실타파, 이 현실타파를 명확하게 지금 동영상을 보고 이 타파를 기억을 해. 잊어먹으면 안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조직 분위기가 분위기하고 개개인의 모습의 합, 회사 내 분위기가 안 좋대요. 특히나 중간 경영층이라는 간부 회사 분위기 안 좋다. 직원들 분위기 안 좋다. 왜 분위기 안 좋아요? 나랑 얘기할 때 굉장히 밝은 눈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개개인의 그냥 모습의 합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낭창적으로 일하고 긍정적으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보면은 신반이고, 긍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뭔가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거 개개인들이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좀 얘기한 것처럼 현실타파를 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뭐 분위기 안 좋으면 되죠. 어떡하라고. 아니 뭐
뭐 법인카드를 가져가서 회식을 한번 분위기 좋아질 거면 내가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먹자 떠들면 더 입만 더 방아 찍은 사람 많아지고, 응? 회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친구를 좀 더 쌓게 해주기 위해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개개인이 모습을 자기가 만드는, 개개인들이 다 만드는 것이, 예? 그 결론은 개개인을 만드는 거 사장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사장 잘못이에요, 언론은. 모든 거 다 사장 잘못으로 돌리면 끝나요. 그런 조직들은 다 쓰러지게 돼 있는 거죠. 바뀌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래서의 좋은 분위기가 따로 있는 거고, 개인적인 좋은 분위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술 먹고, 옆에 누구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은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그걸 티내서도 안 될 뿐더러, 응? 이래서의 좋은 분위기는 이걸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뭘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이 좋은 분위기지. 예? 그 개인적인 좋은 분위기하고 회사의 좋은 분위기가 착각을 할 때를 많이 해요. 또 결론은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데 애들 분위기만 좋아요. 이런 조직한테 나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우습고 넘어갈 게 아니라 명확히 알게끔 하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고, 개개인들 이거 다 보고 정확히 머릿속에 각인해야 돼요. 이래서의 좋은 분위기를 우리는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거죠. 와, 열심히 끝나고 있어. 좋은 분위기. 야, 옆에 사람한테 힘들어요. 아, 어떠시죠? 아니, 좋은 분위기 아니거든요, 이거. 자기 일 집중해서, 성공이 잘 됐다. 이게 좋은 분위기인 거예요. 뭐, 기계적이다? 그게 일이에요. 네? 그러고 나와서, 오늘 힘들어서 소리 한잔 하시죠. 거기 업체 정말 힘드네요. 이게 또 이 개인적인, 잘 풀어주면서 하는 거지. 응? 개인 좋은 분위기, 일에 대한 좋은 분위기가 구분을 못하면 끝난다는 거죠. 노조폰 만들겠다는 밖에 안 돼요. 응? 분위기 타락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노조폰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그 노조폰 만들어서 어떤 걸 얻을 것인가 라는 건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 경영학에서 직원들끼리 이렇게 잘 친해지고 잘 이렇게 되니까 좋은 생산 효과를 나오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건 생산직, 우리는 지식노동, 머리로 하는 노동이, 그죠? 친분을 위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좀 더 도와주고. 네? 근데 일에 대한 좋은 분위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친분 때문에, 뭐 예전에 내가 전에 그 공부하는 패턴을 보니까 쉬면서 그랬잖아요. 개발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거든요, 이게. 그죠? 자기가 집중을 하고, 이걸 성과를 잘 달성을 해서 결과물을 잘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분위기지. 그거는 다 이제 벗겨졌어요. 이건 일이야. 좋은 분위기를 안 만드는 적이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끼리 친분이 있는 거는 그걸 다 맞추고 나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한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형태의 좋은 분위기인 거지. 다른 대기업에 가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대기업에 파견을 가면 일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 밤 늦게까지 야근해야 된다는 거. 근데 소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 자기 자회사에서는 안 하고 있면서, 다시 나중에 파견 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각오를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소기업에서는 지금,
대충 얘기해가면서 물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다 여러분이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 분위기를 회사는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병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일을 집중하고 일을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만 한다고 분위기가 안 좋다? 그건 아니죠. 뭐 결론 밑에 적혀있네요. 결론적인 소기업 직장 조직생활에서 개인 역량을 이루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좋은 분위기는 욕심일 뿐이고 소기업이 빈곤의 악순환의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강소기업이죠. 강소기업. 소기업인데 강소기업은 뭐예요? 소기업인데 수익을 많이 내면 강소기업이라고. 우리 사업 아이템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트렌드도 좋고 개발사업부에 뭐 4차 산업, 4차 혁명, 스마트 공장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IT 기반 사업인 홈페이지 제작 사업하고 또 솔루션 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솔루션 사업 중에 또 우리 개발해서 솔루션 여러 개를 다 붙일 수도 있는 거고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사업부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별로 일만 좀 열심히 해주면 사실 나는 솔직히 요 사업 저는 1년 차부터 좀 계속 한 2억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굉장히 다 완성리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적으로만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다 안 됐어요. 한 60%, 40% 정도가 나왔어 과제가. 그 40% 과제를 빨리 이제 수행하면서 마케팅도 같이 해야 돼서 내 경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큰데 어쨌든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경영자 잘못이라고 칭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 현실적인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금 얘기들을 듣고 나면 좀 생각들이 많이 틀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귀가 팔랑거리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회사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회사 입사를 딱 경영자든 아니든 다니던 사람들, 다른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딱 입사를 하면 이상한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경험 별로 없는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귀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짱이 돼요. 그 사람 말을 맞으면 끝. 그 사람이 다 법이 돼버리고. 이런 조직 생활에 대한 기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누가 하면 지금 내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 좀 더 인간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팔랑거리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교육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제가 교육을 하기 전까지 이 교육을 내가 안 해가지고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듣고 팔랑거렸던 사람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 어리고 사회 경험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진 않는데 이제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타입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여를 힘을 같이 뭉치셨으면 좋겠어요. 뭉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다 같이 화이팅!